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문제해설 12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말하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큰 8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다음 도시군 계획사업은 용어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11호에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당 강목의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은 5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강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강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강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강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강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0조 제2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 옳고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강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광역계획과 관련된 강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강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11조 제1항 4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4번 강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게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강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강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도의 관할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강역계획권 지정은 두 사람만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0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시도지사 공동 강역계획권 지정은 틀려서 정답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대부분 계획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1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4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지역 예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비도시지역이죠.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2번 옳음. 3번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법리와 상식으로 볼 때 비도시지역에 건축물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면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근거는 시행령 46조 제8항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이고 도시지역의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7조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서 제2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5번 계획관리지역 예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4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5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공동구란 전화선, 전신주, 하수도 등을 지중해 매설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공동구로 보시면 됩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4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우리가 미니 신도시로 생각하면은 미니 신도시에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도시개발법 제2조 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문제 1번 정답. 2호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틀린 내용인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대부분 계획사업이 중간에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제44조 2 제2항의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년마다 오답. 3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틀린 내용인데요. 근거는 47조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호의 제6항 2년 이내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제 3번 1년 경과는 오답입니다.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8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다. 오답. 5번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년을 10년으로 바꿔서 오답인데요. 근거는 4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10년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 46번 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목적은 개발 욕구가 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신축할 수가 있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인센티브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 등이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대부분 지지하기 때문에 주민 간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1번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계획적으로 주거지역을 설치하는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해당. 3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해당. 4번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해당. 5번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당. 근거는 국토계획법 75조 2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려서 정답. 1호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번 3번 해당. 2호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4번 5번 해당. 3호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제 1번 필요한 주거지역은 틀려서 정답. 4호 지역 지구 등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호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정답 1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먼저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2번 일반 공업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3번 유통상업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4번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층 주택이란 4층 이하를 말하는데 아파트는 5층 이상이죠. 5번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계획관리지역은 별표 20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2항 일반 공업지역 별표 13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거시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3항 유통상업지역 별표 11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공동주택이 포함됩니다. 4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별표 4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5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별표 3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정답은 5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공론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인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옳은 내용인데요. 우리 동네에 시장 군수가 도로공원 등을 설치해주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도로공원 등을 설치해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공원 등을 설치할 때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5분의 4 이상으로 제한할 수가 있고 개정 법령에 따르면은 5호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및 변경도 주민이 위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및 변경 주민 위반 제한도 기반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5분의 4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 2 제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1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문제 1번 옳음. 2번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 관련이면 무조건 5분의 4 이상입니다. 틀려서 정답. 근거는 19조 2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1호가 기반시설 관련이죠.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옳은 내용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위반 제한 대상이 되는 이유가 대부분 개발 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한번 지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는데요. 주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위반 제한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 2 제2항의 제2호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련해서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용도지역을 활성화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 주민들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옳은 내용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구는 모두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은 5분의 4 이상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은 2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도로, 공원 등을 증설하겠다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오답인데요. 근거는 6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완화하여 적용은
오답입니다. 2번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이 틀린 내용인데요. 시장군수 승인을 받지 도지사까지 승인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6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당 각 고유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 승인은 오답. 3번 주거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인데요. 주거 상업지역에서 개발행위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거는 6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오답입니다.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계획법 67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으로 맞습니다. 문제 4번 정답.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일정 규모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때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전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6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200제곱미터를 제외한 초과 면적만 부과 대상입니다. 문제 5번은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틀려서 오답. 정답 4번. 50번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가하거나 용도지역에 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정해서 용도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죠. 수립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79조 제2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인데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높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한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74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별표에 관한 문제인데요. 별표까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일반 주거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장례시설을 건축하면 안 되겠죠. 근거는 시행령 81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틀려서 정답. 4번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필로티라는 것은 1층에 주민들 통행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83조 제6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 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문제도 별표 문제인데요. 별표를 다 공부할 수가 없죠. 법리와 상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도 마을이 있죠. 마을에서 인터넷도 사용하고 무선통신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78조 제1항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음. 정답 3번. 51번 국토계획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먼저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도시군 계획조례가 우선 적용이 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때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근거는 시행령 84조 제4항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60% 이하. 2번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건폐율이 70% 이하입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건폐율이 높은 이유는 공장을 건축할 때 층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84조 5 70% 이하.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입니다. 4번 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근거는 시행령 84조 2호 감옥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지역 예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40%이고 예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건폐율을 60%로 완화합니다. 5번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근거는 시행령 84조 제4항 2호 남목에 나와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30% 이하입니다. 정답은 2번. 52번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큰 8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주민 간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4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근거는 2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1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3호 제39조 제1항 단서면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거죠. 시가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4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4호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근거는 제3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시도지사고 나머지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 출제 당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정답인데요. 법령이 폐지됐습니다. 5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근거는 29조 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수험생을 위한 유튜브 부공신TV 부동산 공법 강의를 소개합니다. 첫째, 방대한 부동산 공법을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핵심 요약 부동산 공법 요약 강의,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핵심 요약 강의를 제공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최초 행정경험, 실무경험을 융복합 스토리텔링으로 강의하는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강의를 제36회부터 제30회까지 7회차를
풀로 제공합니다. 셋째, 부동산 실무 경험 사례 강의. 그린벨트 공부에 필요한가? 부동산 실무 경험 사례 쇼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부공신TV 강의를 계속 학습하면은 부동산 공법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